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4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갑목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갑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원령 갑목일간이 태어난 배경인 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에 해당이 되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십간에 되겠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됩니다. 양간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고, 비유를 할 때 대개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대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은 뭐 은행나무도 있을 수 있고 전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소나무 같은 것들 다 갑목 에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목의 특징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을 향청성이라고 하고, 되게 편백나무 같은 거 산에 가서 보면은 그 옆으로 막 휘지 않고 위로 쭉쭉 뻗어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편백나무 같은 거 향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반면에 향천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향천성이 없다라고 하면 약간 휠 수도 있고 굴곡이질 수도 있고 막 담쟁이 넣은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겠죠. 그것은 뭐 갑목의 성질은 아니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의 성질 같은 경우가 화초, 난초, 질환, 뭐 아니면은 넝쿨식물 같이 등나무라든가 칡넝쿨 같은 경우는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성향도 물론 없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향천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좀 자라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돌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친화력 같은 건 있을지 몰라도 고든 성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을목보다는 갑목이 향천성을 갖고 있고 약간 고든 절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똑같은 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은 서로 성향도 다르고 용도 용법도 서로 다르게 되죠.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은 화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목적이 을목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갑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이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목으로 봐요.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가 아니고 살아서 이제 자라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목도 을목과 같이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목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뭐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을 같은데 뭐 탐스럽고 맛있고 달콤한 제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원래 갑목의 원래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차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목이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생목이 아니라 이때는 성목으로 보게 됩니다.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해요. 다 자란 나무. 그래서 한자의 뜻, 한글의 뜻을 보더라도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랐다 하는 거죠. 성모가 다 자란 나무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목이 됐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갑목의 주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 화초와 같은 질환과 같은 그러한 회목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베다가 집안에 대들보를 쓸 수 없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내일 을목은 이제 내일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목으로 볼 것이냐 성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갑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화를 봐가지고 목화통명함이 좀 이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목화통명.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갑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화를 보게 되는 걸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목화통명이 되게 되면 되게 사람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언변도 좋고 좀 화려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을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을 쓰기보다는 금으로서 작벌하기보다는 화로서 수리유행, 즉 목화 통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절이라든가 겨울 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금이 왕한 가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드렸지만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취용해서 어떻게 돼요? 간목을 작벌하고 그 다음에 동량지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추절의 목은 약해요. 그래서 추절의 목이 큰 대들보라든가 큰 어떤 석가래라든가 이렇게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추절의 목은 일단은 원령은 신월, 6월, 수월 이럴 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타간지로 목이 있어서 좀 일간이 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가을에 태어난 일간 목이, 간목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작은 나무밖에 되지 못합니다. 작은 나무는 큰 어떤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를 쓸 수 없고, 작으면 작을수록 화목 내지는 잡목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간목이 동량지목으로서 큰 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간지로 목이 좀 세력이 있어서 일간이 왕해질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만 경금으로 작벌을 하더라도, 왜요? 어떻게 돼요? 큰 용도가, 일간 간목이 왕하면 왕한 만큼 큰 용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축구 같은 거라든가 야구 같은 거, 지금은 이제 플레이오프 한국 야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약한 운동이, 약하고 이게 체력이 약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강인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끈기,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끈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추절, 즉 금왕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할 때 태어나고, 금이라고 하는 칠살 관살은 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 그 많은 어떻게 돼, 금을 감당할 수 없겠죠.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좀 험악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좀 강하고 거센 것일 수도 있어요.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도 하고 똑같은 거죠.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가 굉장히 좀 거칠고 험악한 세계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몸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가끔 야구 데드볼 같은 거 맞잖아요. 140kg, 150kg 육박한 공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지.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머리를 맞이 헤드샷을 당하게 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일이 바로 운동의 세계잖아요. 일간이 강해야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격, 즉 관살이 왕한 사람들은 일간이 왕할수록 그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절의 목은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계절이죠, 계절. 술월은 신유술 통칭해서 가을에 해당이 되는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신월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이제 깊은 가을 중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수월은 이제 수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가을은 끝을 맺는 것이고, 이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통관적인 어떤 관문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술월은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해당이 되고, 이거를 모추 내지는 개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서적 이제 한자로 된 이제 명리서적 보게 되면 늦가을이다 이런 표현 없죠. 그죠? 간목이 모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한자를 조금씩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죠. 자,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동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는 남방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될 해자축은 겨울 북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은 서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 서방은 방향으로 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원래 주관하는 오행은 금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서방은 어떻게 돼요? 백호라고 하는 것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태왕산신기에 보게 되면 주작이라든가 현무라든가 청룡이라든가 백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나왔죠. 그 태양사신기는 저도 보지 않았고 태양사신기를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좀 신세될까요? 하여튼 이 신유 서방은 금이 사령하고 백호가 주관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신유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로 볼 수 있겠으나 원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에 해당이 되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술, 축미월을 말해요. 진술, 축미월은 공이 무엇이 왕하냐면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축미월은 토왕절인데, 술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거나, 그죠? 신금이 있거나 다시 또 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신유술 방합을 짜게 되죠. 신유술 방합을 이렇게 짜게 된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4개월인 수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신금도 없고 유금도 없이 딸랑 술토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금이 세력 이 없지 않죠. 신유술을 거쳐서 수월로 왔기 때문에 금의 남은 여력, 남은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로 놓고 봤을 때는 가을, 늦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돼요? 기온은 하강한다라고 합니다. 기온은 하강한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비가 온 연후로 지금 낮 최고 기온이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한 20도. 지금도 녹화 지금 이 시간이 1시 19분, 오후 1시 19분인데 기온은 보면은 잠깐 봐볼까요? 지금 온도가 15도 정도 되고 있어요. 15도. 지금 낮 시간이니까 23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겨울로 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지나서 신유술로 내려갈수록 기온은 점점 하강한다. 지금 현재 오후 1시 20분 기온이 23도 정도 되겠고요.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여기서 더 하강을 하게 되겠고요. 날이 점점 진행될수록 기온은 더 하강하게 되고,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낮 최고 기온이 이제 0도, 10도 이렇게 막 크게 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한량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한량, 매우 차갑고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술월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술토라고 하는 것. 술토는 이것은 건토일까요? 습토일까요? 자, 술토는 안에 신금, 정화, 무토가 들어가 있죠. 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술토는 이거는 습토가 아니고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은 기온은 하강해서 차가우면서도 어떻게 돼요? 습하냐 건조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건조하죠. 그래서 고온 건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기온은 차갑고 건조하다. 마치 중국 쪽에 있는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도 떨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되게 차가우면서 건조하죠. 차가우면서 건조해도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을 육박할 정도로 뜨거우면서도 물기가 없기 때문에 건조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막이 될 수 있지만, 차가우면서도 습기가 없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때도 사막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냉동 건조라는 표현이 있죠. 냉동 건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모커피가 냉동 건조 시킨다라고 하는데,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놓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게 되죠. 습기가 얼어가지고 별도로 분리가 돼서 얼음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은 건조해져서 바삭바삭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차갑더라도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사주를 볼 때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바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기온은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술월은 토는 왕하지만 간목 자체는 여기가 포대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월은 절지에 해당이 되고, 유월은 태지에 해당이 되고, 이 술월에 목이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지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죠. 양지. 아직은 간목이 약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이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때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수로 가을의 목은 다 자란 나무로 보아서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대들보로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수월의 간목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매우 건조하고 한량한 때 태어나서 간목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벌해봤자 부직갱이라든가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간목을 경금으로서 작벌하기보다는 간목을 좀 더 키울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수월의 간목은 뿌리가 벌써 말라져 있을 겁니다. 바싹 말라져 있고 차갑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웅크려져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조잔하다. 우리 쉬운 말로 옛말에 쪼잔하다. 에이, 사람이 쪼잔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요 조잔하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활짝 나무라고 하는 것이 활짝 잎사귀도 피고 해서 좀 번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주대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어떤 그런 화려함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수월 같은 경우 지금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면 딱 바로 연상할 수가 있겠죠. 기온을 하강되어 있고 건조해져 있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이 바싹 말라져 있잖아요. 그거 바로 조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잔한 간목을 좀 더 키워서 생명력을 있게 만든 연후에 경금으로서 작벌하게 되면 좀 보다 큰 나무를 얻어서 우리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경금을 쓰기보다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을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 즉 뿌리를 배양해서 간목을 좀 더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술토는 건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수라든가 임수가 있게 되면 건토에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술토가 어떻게 돼요? 습토화 되게 되면 간목이 술토에 뿌리를 떠서 간목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술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하강해서 한량하다고 했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간목이 뿌리가 배양되고 날이 좀 따뜻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다시 잎사귀를 피우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후에 간목이 좀 더 성장한 연후에라야 경금을 쓰게 되면 간목이 좀 큰 간목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경금을 느닷없이 들이대게 되면 작은 나무를 작벌해서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목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이 매우 조잔하고 쇠약하기 때문에 술을 얻어서 목과 토를 윤토하고 목의 뿌리를 자윤해서 간목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로서 조우하게 되면 목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한 연후라야 경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본 다음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사주를 먼저 봤을 때는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뭐 사주 격 용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을 51만 8,400가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통찰할 수 있는 그 많은 사주를 통찰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격을 보게 되면 그 격을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격과 용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직업, 어떤 건강 이런 것들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격과 용신을 좀 중시 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일간이 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목이 양토를 받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토를 보게 되면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대양 즉 편인이 아니라 편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재격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만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봐서 편재격, 십전격을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어떤 왕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원령 자체는 토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하다서 신약 재왕 내지는 이를 갖다가 신약 재다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리 말해서 재다 신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 이걸 이제 격이라기보다 이제 국세 내지는 이제 격국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재다 신약의 말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왕한 것은 관두고 약한 것을 보충해 주어야지만, 약한 것을 도와주어야지만 약한 것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얻어서 왕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경겁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비겁으로서 일간을 도는 것을 이거는 방신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겁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간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날씨 자체가 한량 차갑기 때문에 화가 좀 있어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조우해 주게 되면은 사주가 따뜻해지고 목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일간과 원령을 놓고 보고 이렇게 사주가 되면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룰을 잡아 놓는 것이 바로 격을 보는 것이고 용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다 신약이기 때문에 용신은 뭐가 돼요? 수 또는 인비가 있으면 용신이 될 것이고요. 화가 있으면은 용신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희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을 일단 틀을 잡아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일지를 한번 봐야죠. 일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갑신일주가 되죠. 간목 입장에서 지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칠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갑신일주, 을유일주 이렇게 일지에 칠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성격이 좀 약간 예민하고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좀 약간 거친 그러한 성향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술월은 토왕절이긴 하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다시 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거는 준방합을 짜게 돼요. 준방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글자 3개가 있어야지만 방합을 완전하게 짜게 되는데, 술토가 하나 없거나 유금이 하나 없거나 신금이 하나 없이 두 글자만 있다 하더라도 방합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서 신유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뭐예요? 방합을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준방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재살이 다 왕해지는 거예요. 재살이. 그렇죠? 토가 다시 금으로 화해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살이 왕해지니까 재살이 더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도와줄 수는 없죠. 그죠?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그 신중 임수가 그 간목을 하긴 합니다. 암생은 드러내서 생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주해주는 걸 뜻하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겉으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겉으로는 약간 할지라도 속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지 않고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암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지를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이죠. 올해가 기해년. 그래서 기해가 자리하고 있는데 기토는 약간 변론으로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술월에 태어나고 신금을 일지에서 봤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중에 해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해는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요. 물론 저것이 편인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인성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중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무토, 그 다음에 간목, 그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으로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된, 간목이 해를 보게 되면 장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해중 간목에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신중 임수보다는 해중에 있는 임수 간목이 오히려 간목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그리고 비교합을 얻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약한 간목을 비견 입장에서 방신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있게 되는데, 이렇게 기토가 옆에 있게 되면 이 간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게 된다.
탐합하죠. 탐합. 그래서 저것은 갑기가 합해서 토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술월에 갑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갑기가 합해서 이거 토로 변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것이 뭐 부분의 견해니까 내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평은 할 수 없지만, 이거는 그냥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반이라고 해요. 좀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간을 돕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그냥 묶여서 서로 연애하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지에 있는 해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일간이 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조후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중정화가 있긴 하지만 술중정화로서 조후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생시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금 옆에 자수가 있겠죠. 요거는 신술은 준방합이라고 했는데, 저 옆에 자수가 있게 되면 신자 반합 회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준삼합의 준방합이 아니라 준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신술로서 방합으로 봐야 준방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신자로서 신자로서 수국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것은 술월의 신금이 옆에 있게 되면 물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합력으로 놓고 봤을 때 자수하고 신금을 놓고 봤을 때는 신술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결여되어 있고, 여기는 신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회국에서 수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준방합으로 볼 것이냐 준삼합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지지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금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왕해져서 수를 생해서 금수가 왕해지는 것이나, 신자가 수국해서 어떻게 돼요? 수가 왕해지는 것이나, 결국은 음적인 금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틀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술 금국으로 된다 하더라도 자수 해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왕해지는 건 똑같죠. 그죠? 결국은 사주 자체가 조후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습해진다. 그죠? 한습해지기 때문에 천간으로 간목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온기, 즉 한기를, 한량한 기호를 조우할 수 있는 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술중정화밖에 없는데, 결국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술중정화를 취용하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갑자시의 큰 맹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천간에 간목이 있는 것, 이 간목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쟁제한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쟁제보다는 이거는 그냥 탐합하고 이 시간에 있는 간목 하나 가지고 그냥 일간 간목을 좀 도와준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우격 다시는 아니죠. 이건 뭐라 그럴까, 군비쟁제로 봐도 무리 될 바는 아니지만, 이거는 먼저 둘이 합합니다. 만약에 간목하고 기토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쟁제로 볼 좀 소지가 있지만, 이거는 연주의 기토를 간목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있는 간목이 쟁취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한습인데 조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 뭐냐면, 인목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간목이 약한 중에 인목을 얻어서 뿌리를 얻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또 뭐냐면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목이 인의 뿌리를 대야 되는데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 인중에 있는 간목이 모두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있어서 좋은 것인데 그 있는 것이 깨져가지고 쪽박이 돼버렸으니 뭐 어떻게 돼요? 뭐 좋다 마른 것이고, 병화 하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나마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은, 이 병화가 술에 뿌리를 둔 거하고 인에 뿌리를 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인에 뿌리를 뒀던 그 기운이 인신충으로 해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매우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사주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은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인시는 인신충이 된 것이 못내 아쉬운 가장 큰 결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정묘시를 보죠. 정묘시는 간목이 시지에서 양인 묘목을 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인시는 인신충이 돼서 인목이 깨져버리지만은 묘시는 충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묘신이 암합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뭐예요? 뭐 금으로 화한다 이렇게 해서 뭐 좋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을목은 깨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간목이 양인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세력을 좀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되고 그 다음에 정화까지 받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은 좀 더 병인시 내지는 갑자시, 을축시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벽갑이 인정이 아니죠. 이때는 작벌에서 간목을 쓸 수도 있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병인시보다는 정묘시가 더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보지만 오늘 같은 국세에서는 뭐냐면 병인시는 인신상충돼서 깨졌다라고 하면 정묘시는 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인시에 비하면 정묘시가 월등히 좋은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경우 신중에 있는 일지에 있는 경금도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진시가 되면 이거는 토왕절에 다시 무진 보게 되면 재성만 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다신약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고 일간 자체 간목은 뿌리들 곳은 할 수밖에 없는 좀 옹색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도 물론 조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화만 보게 되면 조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토를 생겨주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목을 보게 되면 일단 토를 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목화를 본다 하더라도 먼저는 목이 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화가 오게 되면은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무진도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 못내 좋은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사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천간으로 뭐가 되냐면 갑기합이 되죠. 이건 이렇게 갑기합이 되죠. 월간으로 갑기합이 되고 일시로 갑기합이 되죠. 지지로는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 이거는 수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기합이 된다고 해서 토로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격으로 볼 수는 없겠고 사신합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로 절대 종하는 그런 국세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다합이잖아요. 다합이면 지무원 달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줘서 다합이면 다정다감한 그저는 좋은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합이 많은 것은 결코 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임신시나 계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만 보죠. 뭐 임신시 똑같습니다. 임신시나 계유시는 자 수월에 술시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계유시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방합을 짜게 됩니다. 월지, 술의 신유, 술을 모두 갖추게 되죠. 신유술 방합을 완전히 구전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엄청나게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목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술을 용신으로 써서 살을 화해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살인상생의 틀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간이 매우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화가 없어서 조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지 않은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